쇼크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쇼크리트지만 사실 우리 영화 보시면 샷건이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조준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면 산탄총 그 샷입니다. 샷. 그래서 샷크리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쇼크리트 이렇게 읽고 있어서 쇼크리트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쇼크리트로 읽겠습니다. 몰탈이나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분사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기보다는 부착시키는 방법이죠. 건식 방법이 있고 습식 방법이 있다. 그럼 건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섞지 않은 상태에 있는 콘크리트 부재를 중간에 물을 같이 뿜어서 하는 방식이 되겠고, 습식은 재료에 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보통 보면 다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건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장비가 여기 있고요. 장비가 여기 있는데 타설을 해야 될 곳이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가 중간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 이렇게 있고, 장애물이 좀 있고, 장애물이 이렇게 좀 있어요. 있고, 기계는 여기 있어야 되고, 뿜칠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장비가 못 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 거리. 그러니까 이거 건식 습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거리가 좀 지나치게 먼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요거밖에 못 써요. 그죠? 그래서 이건 거리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습식 건식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법상으로 여기 보면 분진공해가 발생됨으로 해놨잖아요. 분진공해라고 명시해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분진공해가 발생됨으로, 그러면 얘는 건식으로 하면 물이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일단 섞어서 중간 부분에 물을 섞어서 하다 보니 분진공해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터널 공사에는 건식 공법은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이 내용을 아셔야 되죠. 건식 공법은 무엇일까? 건식 공법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건식일까? 그러면 콘크리트 재료를 보면 물론 시멘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건식을 먼저 해보자고요. 하면 시멘트 있고 그 다음에 골재가 있죠. 골재가 있고, 건식으로 하든 습식으로 하든 시멘트 골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시멘트 있어야 되고 골재 있어야 되고, 여기다 물을 섞으면 콘크리트인데 건식이니까 물을 못 섞어요. 그렇죠? 물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자, 물이 없고, 그러면 시멘트하고 골재니까 얘는 이걸 말한 거예요. 잔골재, 뭐 굵은 골재도 있을 수 있는데 굵은 골재는 생략하고, 잔골재도 골재는 골재니까 잔골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멘트 있고 골재,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었어요. 섞어서 잘 섞이기 위해서 통에 놓고 돌릴 것 같아요. 그죠? 자, 돌리는데 그러면 분명히 분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진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물은 안 넣게 해놨으니까 건식이니까요. 물은 없으니까 세 번째, 물 대신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뭘 섞을 것 같아요. 뭘 섞냐면 바로 이걸 섞습니다. 분진 방지제. 분진 방지. 여기서는 건식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시멘트 골재는 다 뻔한 거고요. 분진 방지제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진 방지제를 이제 섞어줍니다. 를 이제 우리 용어로 말하면 교반식입니다.
교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얘를 교반 믹스해 줍니다. 믹스해 주는데 믹스해 주는 기계니까 믹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믹서에 넣고 돌립니다. 돌리면 그 다음에는 절차가 이제 타설하는 면까지 나와야 되니까 돌리면 여기서 뿜어 붙이는 기계로 돌립니다. 뿜어 붙이기 기계. 뿜칠 기계로 돌리는데 뿜칠 기계로 돌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겠죠. 컴프레셔에 뿜칠 기계에 컴프레셔를 이제 사용하죠. 그러면 컴프레셔를 붙이면 바로 바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게 바로 건식 공법의 특징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직 물이 없어요. 그렇죠? 물이 언제 들어가냐면 바로 이걸 노즐, 이 부분이 노즐이에요. 노즐. 분사기 노즐에 바로 뭐냐면 물이 노즐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물. 그죠? 예. 그 다음에 물이 넣었는데 건식 상태에서 시멘트 골재만 있는 상태에서 교반시켜서 컴프레서로 쏴서 물을 노즐에서 넣다 보니까 분명히 뭐냐면 부착면에 여기다 쇼크리트를 이렇게 뿌리는 중이에요. 그죠? 뿌리는 중인데 분명히 안 붙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안 붙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뭔가 좀 부착성이 좋은 물질을 하나 사용할 것 같아. 뭘 사용하냐면 급결제를 사용합니다. 급결제를 사용하죠. 물론 급결제는 액상이죠. 액상 급결제를 사용해서 이제 벽면에 여기가 벽면이면 여기다가 타설을 하는 공법이죠. 그렇죠? 건식의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쇼크리트는 언제 쓰냐면 터널공사 지보공을 역할을 쇼크리트가 여기 1번 터널공사의 지보공 역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세요. 터널이니까 터널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터널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터널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 실드 터널이라고 기계로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터널은 다 대부분 이런 식의 형식이 훨씬 많죠. 밑에까지는 불필요하니까 여기는 굴착을 하지 않고 평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디 뭐 운전을 하고 가시던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시던 기차를 타고 가시던 보면 터널이 이상하게도 이쪽으로 차가 다니는 면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요거만인데 불필요하게 이쪽이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고 뭐 터널을 여기를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다니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만 원형 즉 아칭 효과라고 있어요. 아칭 구조 이렇게 아칭 구조잖아요. 아칭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구조로 해야만 붕괴되지 않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단면 여기가 제일 넓고 여기는 이렇게 폐합을 했죠. 자, 그러면 터널에서는 나툼 터널로 시공을 하면 여기 맨 처음에 굴착을 했어요. 이렇게 굴착을 하면 면이 좀 거칠겠죠. 이렇게 됐겠죠. 동그랗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왜냐하면 굴착을 했는데 발파도 하고 아니면 뭐 차감기로 뭐 분쇄도 하고 했으니까 면이 일정치 않습니다.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특히 벽면이나 아니면 천단부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죠? 뭐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즉 지보공입니다.
쇼크리트를 바르는 거죠. 쇼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합니다. 쇼크리트를 타설해서 어떻게 면이 일정치가 않은 것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용어로 단면의 폐압 이렇게 봅니다. 단면 폐압. 단면을 폐압시킨다. 이게 바로 지보공의 역할입니다. 터널 공사의 쇼크리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 단면 폐압을 형성해서 아층 효과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보공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쇼크리트의 역할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역할은 사면 보호. 우리 배우셨죠? 사면이 만약에 이렇게 된 사면이 있었는데 얘를 굴착을 해가지고 절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사면 자체에 이렇게 된 사면이 있다고 쳐도 사면이 이 무한 사면이니까는 붕괴 이렇게 되겠죠.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직립 사면인 경우에도 이렇게 붕괴가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징후가 보이면 여기에 뭐를 하냐면 쇼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쇼크리트를 타설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면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쇼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이 있는 거죠. 또는 뭐 구조물 보수 보강 또는 내화 피복을 할 경우에도 사용하고 또는 방수형 몰탈 마감 강제 녹 발생 방지를 위한 이제 조치로 쇼크리트를 타설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다 보니까 역할은 똑같아요. 녹방지 얘도 마찬가지로 pH 농도로 오면 pH 농도 13.5 정도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녹방지 기능도 할 수 있고 피복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쇼크리트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작업 발판에 서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뿜어 주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시공성도 좋겠죠. 그죠? 네. 어떤 부분은 또 미관적으로도 일반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보다 쇼크리트 타설한 것을 뭐 좋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용도에 5번 추가하면 되겠네요. 5번. 왜냐면 외관 마무리로 하는 경우에도 쇼크리트를 사용하게 하죠. 자, 그래서 용도하고 지금 건식공법의 순서를 해놨습니다. 이 건식공법 쇼크리트의 타설 순서죠. 재료를 혼합합니다. 그죠? 시멘트, 골재, 분진 방지제 재료를 혼합합니다. 혼합해서 뿜어 붙이기 기계로 보내서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압력을 부여하면 이제 노즐로 가죠. 노즐에서 바로 뿜으면 되는데 아직 물이 없으니까 물이 노즐 부분에서 들어간다. 마무리 공정에서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분진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마무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잘 안 섞일 가능성이 있어요. 잘 부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액상급결제를 최종적으로 사용해서 타설하는 방법이 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식 방법 여기 있으니까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멘트 골재를 믹서로 혼합한 상태에서 그죠? 믹서로 혼합한 상태에서 압축 공기로 보내서 노즐에서 물과 급결제를 함유시켜서 콘크리트를 뿜는 공법이죠. 그죠? 네. 콘크리트를 뿜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뿜는 공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 리바운드량이, 이건 리바운드는 뭐냐면요. 이제 타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면이 있고 여기에 노즐에서 물하고 물 급결제를 섞어서 뿜었어요. 이렇게 뿜었으면 보세요.
물을 여기서부터 시멘트, 그 다음에 골재, 물 섞어서 보낸 거하고 물을 이 부분에서 보낸 거하고 당연히 부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뿜어서 보냈더니 다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밑에 이만큼 쌓였어요. 뭐가? 이 재료가. 이게 바로 리바운드량이죠. 그죠? 네, 그것을 리바운드량 부릅니다. 리바운드량. 그죠? 네, 리바운드량. 책에는 제가 리바운드량 관리하는 건 이제 이 지도사 교재에 빼놨는데요. 리바운드량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 전 뺐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도사 교재가 사실 기술사 교재하고 유사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유사하고 그래서 이 교재하고 제가 이제 저술한 기술사 교재하고 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없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술사 교재에는 없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리바운드가 바로 이 내용이죠. 리바운드량. 그죠? 네. 또 리바운드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죠. 또 분진 발생이 많은 것도 단점이에요. 그래서 단점으로 하면 분진 발생이 많다가 1번이고 리바운드량이 많다가 2번이죠.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분진 발생이 많은 것이 우리가 주안점이고 시공관리에서는 리바운드량이 많은 것이 이제 시공관리 차원에서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건식공법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시공 편의성은 좋죠. 편의성은 좋은데 시공이 어려운 거죠. 시공 절차가 쉽긴 한데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 측면에서 단점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건식공법은 사용을 잘 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습식공법으로 가면 약간 다르겠죠? 뭐 조금 다릅니다. 조금. 시공하는 순서가 좀 다르겠네요. 그죠? 습식공법. 자, 물을 포함한 전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를 믹서로 부빈 후 압축 공기를 노즐로 보내서 뿜는 공법.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습식을 한번 써보면 습식 순서입니다. 습식.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습식 쇼크리트. 자, 그러면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있고 그 다음에 골재 있고 그죠? 골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습식이니까 물이 들어갑니다. 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콘크리트 다 됐네요. 그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동일해요. 믹서기로 보냅니다. 믹서기로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뿜칠 기계로 보냅니다. 뿜칠 기계. 뿜칠 기계로 보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컴프레셔 있겠죠. 컴프레셔로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시멘트 골재 물을 믹서기로 보내는데 얘네들은 우리 그거 했죠. 혼화제에서 슬럼프치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슬럼프치에 가장 손실이 큰 거 유동화재 아니 감수제. 그죠? 감수제, 뭐 A제, 뭐 유동화재 있었는데 다 이런 곡선을 띄고 있는데 유동화재만 어떻게 되냐면 유동화재만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막상 이제 여기 벽면에 뿌리기 직전에 얘네들이 굳지 말라고 믹서기 다음에 얘는 뭐냐면 유동화재를 넣어줍니다. 첨가해줍니다. 유동화재를. 요게 포인트예요. 유동화재를 믹서기에서 뿜칠 기계 중간에 유동화재 호스가 있습니다. 유동화재를 첨가해줍니다. 요것이 하나의 습식공법의 특징이죠. 습식공법에는 바로 핵심이 뭐냐면 요 유동화재가 들어간다. 건식공법에는요 분진 방지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머릿속에
건식공법의 안전조치로는 근로자 분진 피해 방지 조치로는 뭐가 있냐면 분진 방지제가 있었고요. 분진 방지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식공법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하러 또는 점검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뭘 보냐면 요거 분진 방지제를 첨가하셨나요? 그게 바로 지도 점검 항목이죠. 지도 감독 사항이죠. 그래서 분진 방지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반면에 습식 쇼크리트를 하는데 유동화재 섞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 안전보건 기술지도 하는 내용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시공상의 문제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식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서의 차원에서의 분진 방지제 첨가가 지도 감독할 사항이지만 습식 쇼크리트를 할 때 유동화재 섞었습니다라고 기술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거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식공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응시하는 시험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자, 컴프레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뿜칠 기계에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노즐로 보냅니다. 그죠? 노즐.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예, 보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바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여기도 잘 안 붙을 테니까 얘도 급기열제를 넣어줍니다. 급기열제를 넣어주죠. 그죠? 예, 급기열제를 넣어서 이제 뿜칠을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열제를 넣었는데, 물론 급기열제를 넣으니까 여기도 펌프는 있어야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 습식공법에는 물이 여기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건식공법에서는 분진 방지제가 물의 역할을 대체해준다. 그리고 습식에서는 유동화제를 반드시 첨가하는구나. 그죠?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습식공법, 건식공법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습식공법을 단점은 뭐냐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물을 같이 혼합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노즐이 막힐 수 있죠. 그죠? 네. 노즐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분진 발생이 건식공법보다는 현저하게 작다는 것이 대단한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크리트 공법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시공면 관리가 쉽다. 그리고 거푸집이 필요 없다. 쇼크리트는 다 똑같은 거죠. 네, 쇼크리트 특징. 타설 밀도, 강도가 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작업 조건에 무리가 없다. 벽면도 되고 천정도 되고 바닥도 됩니다. 네. 시공이 가능하다. 대신에 건조 수축되는 양이 크고 왜냐하면 물의 사용량이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분진 발생이 많고 또 하나는 재료 손실이 많죠. 왜? 리바운드 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료 손실이 좀 있다. 5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5번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적으시면 돼요. 5번 리바운드 양이 있기 때문에 재료 손실이 발생된다. 라는 것이 쇼크리트의 특징이죠. 재료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시멘트, 그 다음에 골재, 등등이죠. 유동화재도 물론 들어가고 또 기타 분진 방지제도 들어가고 다 전체가 재료 손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쇼크리트 할 때는 우리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될까? 그래서 안전대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대책을 보면 작업 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해야 되겠고 물론 1번 시작 여기부터 하시면 되고 관리 감독자 선임 그죠? 관리 감독자 선임부터 해야지.
모든 것에 답을 쓰시는데 다시 쓸 때 생각 안 나면 생각 잘 안 나시면 하면 됩니다. 1번 관리 감독자 선임. 무조건 1번. 2번 보호구 착용.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다 똑같으니까. 3번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특별안전교육 사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교육 실시. 그죠? 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사전 작업 허가. 사전 작업 허가를 득하고 작업에 임할 것.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 더 하면 돼요. 유사 사례 검토. 일부러 5개까지만 썼는데 아무거나 생각나는 데 쓰면 됩니다. 다 맞아요. 쇼크리트를 하든 뭐 지보공을 설치하든 콘크리트를 타설하든 토공사를 하든 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쇼크리트에 해당되는 중요 내용을 하면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를 투입하는데, 그죠? 시멘트 들어가고, 골재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분진 방지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개구부 방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재료 투입구에 근로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개구부 방호 조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급적 앞에 쓰면 됩니다. 가급적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서 습식 공법으로 타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건식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분진 방지제 및 장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방진 마스크, 보안경, 보호구 등 안전모 등 개인 보호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작업 전에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쓰시면 이 안전대책이 되겠고요. 시공시 유의사항으로는 타설면에 리바운드가 생긴다 그랬어요. 타설을 이렇게 했더니,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리바운드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리바운드량을 줄이는 방법은 노즐하고 벽면의 각도를 90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90도. 보통 서서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지 말고 항상 90도가 되도록 뿌린다. 당연히 리바운드량은 어떻게 되면 각이 만약에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쏘면 튕겨나오는 양이 좀 적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튕겨나오는 양이 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90도로 유지한다가 1번이에요. 1번. 리바운드량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타설면과의 거리는 1m 정도를 유지한다. 그죠? 예. 요 1번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리바운드량을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터널입니다. 터널을 공사하는데 터널에는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누수인데 터널에서는 누수를 용수 이렇게 부릅니다. 용수라고 불러요. 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 파이프, 배수 필터를 사용해서 사전에 용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죠. 용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쇼크리트가 부착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리바운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죠. 그 다음에 철근, 철망은 이동,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 고정해야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바운드량이 발생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확보 차원에서도 관련 항목이죠. 이것도 리바운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크리트는 특히 저온, 겨울철,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냐면 어떻게 콘크리트의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1번부터 4번은 뭐냐면 리바운드량, 리바운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사항 뭐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다만 1m하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90도 이 두 개를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서 리바운드량 저감 대책이라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 두 개를 먼저 머리에 반드시 두 개는 말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적당한 얘기를 하시면 충분한 훌륭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별거 아니죠? 자, 쇼크리트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건식이 있었고, 네, 건식 시공 순서가 있었고요. 순서. 그 다음에 습식 시공 순서가 있었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는 리바운드량 저감 대책이 이제 쇼크리트의 관리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바운드된 콘크리트는 부재 재료의 손실이기도 하고 원가 상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잘못된 폐기물이니까 리바운드량이 저감될수록 환경 보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구 살리기에도 동참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중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